항공 관제사는 여러분이 탄 비행기 앞에 서서 손을 흔들며 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항공계의 이순신입니다. 조종사가 항공기를 멈추고 회전하고 엔진을 끄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관제사들은 상공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에는 틀림없이 몇 가지 흥미로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관제사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항공 영어도 구사합니다. 이는 약 300단어가량으로 되어 있고 고대 영어와 전문 용어가 조합된 영어입니다. 이 언어는 관제사와 조종사들이 일을 할 때 서로 잘못 알아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아주 사소한 의사소통의 오류조차도 끔찍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관제사들이 멋진 전망을 보며 일하는 건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쉽게 눈에 보이는데요. 어떤 공항에서든 한 번에 우리 눈길을 사로잡으니까요. 긴 유리 타워에서 일하는 관제사들은 공항과 머리 바로 위에 대기권 상공을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영공은 창문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일하실 법한 전문가들이 담당하죠. 또한 이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공항이나 하늘은 멀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공에 있을 때 관제사들은 도착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수십 번도 넘게 관여합니다. 하늘은 텅텅 빈 곳이 널려있는 것 같지만 그저 착시현상입니다. 벌집처럼 고속도로와 교차로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구획의 크기는 각각 교차로의 수와 고속도로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획이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관제사가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타워 관제사들은 여러분이 탄 비행기를 게이트에서 활주로로 그리고 하늘길로 이끕니다. 8km 정도 이동한 후 항공기는 어프로치 관제사의 통솔하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 착륙 동안에는 이 관제사들이 항공기를 맡습니다. 항공기가 상공 5,500m 높이에 다다르면 항로센터 관제사에게 통제권이 쥐어집니다. 이 관제사들은 고도 위를 여행하는 비행기의 레이더로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착륙 직전에 다시 어프로치 관제사가 통솔합니다. 관제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대개 밤에 생기는 일이죠. 관제사들이 비행기가 아닌데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UFO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공교통 레이더가 너무 민감해서 새떼나 거대한 구름, 아니면 지상의 대형 트럭조차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UFO겠죠? 비록 관제사들이 특수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상학을 배워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풍향계로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알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야가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알아내려면 관제사들은 특정 지형 지물을 살핍니다. 주변의 건물, 바다, 그리고 송신탑이요. 대부분의 관제사들은 강한 억양을 쓰는 조종사들을 케어하기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항공기 비행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공식 항공 용어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원어민이 아닌 조종사들과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존재합니다. 악센트가 센 조종사와 말할 때는 관제사들이 아주 천천히 말하고 단어가 명확하게 들리도록, 그리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항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공항 관제사들은 레이더 스크린을 항상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절반은 시야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문가 몇몇은 직접 눈앞에서 보아야 상황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관제사들이 영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관제사들은 목소리도 훈련해야 합니다. 사석에서는 조용조용하고 또렷하지 않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할 때는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크고 명확하게 들려야 하고 가끔씩은 관제사들이 특정 단어의 발음을 천천히 그리고 강조해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조종사들은 수신되는 정보들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공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관제사들이 흔히들 무선 오류라고 부릅니다. 관제탑에서는 조종사에게 표시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램프로 조종사들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 착륙해야 할지 파악합니다. 모두들 관제사가 주는 착륙 방향 지시등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종사가 초록 표시등을 보면 비행기를 랜딩해도 된다고 파악합니다. 활주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관제사들은 이 지시등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조종사는 착륙하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제사는 가까운 미래에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일 거예요.
업무 중에는 많은 기계와 자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레이더로 승객들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장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인간이 없다면 전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관제사들은 가끔씩 쌍안경을 사용합니다. 눈앞에 뛰어난 관측기구들이 한가득 있다 해도 언뜻 구식으로 보이는 물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용합니다. 관제사들이 쌍안경을 사용하는 건 상공의 드론이나 새떼들과 같이 비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도구는 활투로에서 물체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비행기와 계류장 차량들을 포착하기에 손쉬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에는 미신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씩 액션 영화에서 관제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출 것을 지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소형 비행기에 발생합니다. 시야에만 의존하는 조종사가 타는 비행기예요. 악천후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을 땐 조종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어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관제사들은 조종사들의 비행기 착륙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 광고를 보면 조종사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행기 조종과 승객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항공 관제사들은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아 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특히 지루하고 단조로운 야간 근무 때 말입니다. 가족 모임과 생일날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관제사들은 중요한 상황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일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만 합니다. 관제사들은 매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사람들을 꽤 긴장하게 만들죠. 특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이나 하늘길이 붐비는 날에요. 이게 바로 관제사들이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항공사가 각자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20분에서 40분가량 휴식을 취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또 다른 오해는 관제사들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공기의 충돌 위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수야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관제사들은 이격거리라고도 불리는 항공기간의 수지, 수평거리에 아주 예민하며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관제사가 되고 싶다면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아주 뛰어난 시력, 빠른 빛 반응, 예리한 사고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또한 명료한 사고력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